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6년엔 비행 중 사망한 여성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터키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아주르 항공의 비행기에서 당뇨를 앓던 50살 러시아인 여성이 갑자기 심장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돌연 숨진 건데, 항공사는 여성의 시체를 좌석 사이 복도에 눕힌 뒤 담요로 덮어두었고, 그 상태로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3시간을 더 날아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승객들의 공포감은 정말 높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엔 이렇게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서 더 소름 돋는 소름썰들을 고해성사 위주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문수가 사건입니다. 사이코패스 목격한 썰이라며 한참 돌았던 소름썰인데요. 글쓴이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골목길 같은 데를 걷고 있었는데, 친구가 저 멀리 보이는 집에다 문수가 크게 하면 2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당연히 콜하고 갔는데, 그땐 그냥 지 아는 애 집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같이 있던 다른 친구가 걱정스럽게 정말 할 거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궁했던 글쓴이는 그 집 대문에 가서 문수가를 한 5번을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데요. 그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는데 담 넘어 보이는 현관에서 어떤 아저씨가 신문지 뭉치 같은 걸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도망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저게 뭐지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낫이었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야 뭐해 도망쳐 라고 외쳤고, 그제서야 매달려서 보고 있던 담에서 내려와 친구들 쪽으로 죽어라 뛰었다고 합니다. 뛰고 있는데 다른 집에서도 칼 같은 거를 들고 쫓아오길래 여긴 정신병자 모아놓은 동네인가 싶었다고 하는데요. 큰 거리에서 좀 깊숙이 들어와서 골목길이 있어서 거기 숨어 있었는데, 글쓴이한테 그 짓 시킨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친구가 일단 사과부터 하더니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어느 집 뒷마당에 땅굴 파고 숨었다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친구놈이 괜찮아진 것 같다고 나오랬지만 한 20분 더 기다리겠다고 우기고 5분 만에 담 넘어서 탈출했다는데요. 그리고 다크사이드처럼 그늘 사이로만 나와서 불빛 많은 큰 길가로 나와서 친구들에게 전화 걸어 다시 만나서는 보자마자 죽박 날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보고 있던 다른 친구가 너 군산 앞바다 여중생 토막 살인 사건 알지? 라고 하였고, 그 집이 그 집이야. 죽은 애 이름이 문숙이고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 2008년엔 군산 앞바다에서 타살 추정 여중생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사건 당시 문숙이란 여자애가 집 밖에서 부르길래 그 자리에 있던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나가서 안 돌아오고 시체로 발견된 거라고 하네요. 게다가 문숙이는 불러줄 사람도 없는 친구 없는 왕따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봐도 토막살인이라는 기사는 한 줄도 없는 걸 보면 주작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발 주작이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캣도둑 썰입니다. 2023년 4월 20일 한 카페에는 여러분 창문 문단속 잘하세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이 어제 겪은 거라면 이게 진짜 현실 공포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집이 그냥 일반 주택인데 여느 때와 같이 안방에서 동생하고 그냥 같이 누워 있었는데, 안방 문이 열리더니 어떤 긴 생머리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온 거지? 진짜 머리가 새하얘져서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집에 계셨어요?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말이 더 어이가 없는 게 고양이 찾으러 이 말만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안방문 닫고 현관문 쪽으로 문을 열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남자였어도 무서운데 여자여도 무서웠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그저 핑계인 것 같았고 정말 진짜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상태로 옷 입고 부랴부랴 현관 쪽 가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데요. 방묘창이라고 해서 그거 다이소 철창으로 해놨는데 그걸 억지로 열어서 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 해당 창문이라고 하는데요. 고양이를 훔치러 들어온 거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었는데, 실제로 2023년 4월 말에 고양이 찾으러 왔어요 라며 대낮에 주거 침입한 30대 여성을 입건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침입 당시 안방까지 들어갔던 여성은 집주인과 마주치자 도주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여 주거지를 특정하고 자진 출석을 요구했고,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고양이를 찾으려고 들어갔다며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할머니 자전거 사건입니다. 2019년쯤 개드립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가장 나쁜 짓을 써보자 하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어떤 분은 초딩 때 마트 갔다 주머니에 간식거리 2,000원치 정도
넣고 그냥 나갔다 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길거리에 개가 엄청 짖길래 걷어찼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한 개고 유산한 것 같다 하는 글도 올립니다. 이런저런 글들이 올라오던 중 어떤 분이 이 글 보고 생각나서 쓴다며 고해성사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본인은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좀 돼서 자전거를 타고 통학했는데 집이 좀 후미진 골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땐 거리 CCTV도 없었고 불박도 없던 시절이라 골목에서 무슨 일 나면 누가 한 건지 찾을 방도가 없었다고도 합니다.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다가 커브길을 꺾는데 거기서 속도를 못 줄이고 어떤 할머니를 쳤다는데요. 할머니는 기절하셔서 누워 계셨고 글쓴이는 무서워서 그대로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글쓴이가 동네에서도 종종 뵀던 할머니고 가족 역시 친해서 인사도 자주 했었다는데요. 다음날부터 골목벽에 대자보가 붙었는데 할머니가 변을 당하셨습니다. 목격자 있으면 진술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뇌진탕 치료를 받고 얼마 뒤에 다시 집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들키면 어떡하나 무서웠는데 할머니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았다며 이유로 글쓴이는 할머니가 계신 곳을 항상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무뎌지고 덤덤해졌는데 글쓴이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할머니가 치매가 왔다는데요. 그때쯤에도 글쓴이는 죄책감만 떠안고 살 뿐 아무 자백도 안 했었는데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뵙고 무심결에 인사를 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맨정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상태로 오야 그래 안녕하세요 자전거는 이제 안 타고? 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순식간에 땀이 옷을 다 적시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집으로 뛰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성인이 되자마자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진짜 누구한테도 쉽게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양이 못설입니다. 역시 개드립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2015년엔 10년도 더 된 일이니 이제 털어놓는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쓴이는 고양이가 싫었다는데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했고 아버지는 매달 주는 양육비를 위해 글쓴이를 억지로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낭비벽이 심하고 도박 중독이었는데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데요. 글쓴이 집에는 유난히 길고양이가 많았는데 5살 꼬마였던 글쓴이의 첫 기억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통에 글쓴이와 똑같은 울음소리로 울던 고양이 울음소리였다고 합니다. 괜시리 기분 나쁘고 트라우마도 박혔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고양이가 싫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글쓴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는데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온 대뜸 글쓴이 뺨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재수없어서 고양이가 자기 차 본넷을 다 긁어놨다며 네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애비가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차 하나 지키지도 못하냐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심하게 더 세게 더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글쓴이는 아버지보단 고양이가 더 원망스럽고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냥 고양이만 없었어도 오늘 이렇게까지 맞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글쓴이를 위협하던 타정총을 꺼내들고 그때부터 고양이는 보이는 대로 쏴 죽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머리를 표적 삼아 글쓴이를 빤히 보고 있는 머리에다가 대고 사정없이 발사했고 그렇게 2년간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고양이 머리에 못을 박는 미친놈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너무 무서워서 살던 동네를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TV에서 내가 한 짓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는 정말이지 심장과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내려가고 더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숨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아버지에게 맞는 꿈, 고양이가 본인에게 복수하는 꿈, 본인이 한 짓이 모두 드러나 모두가 본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꿈을 거의 매일마다 꾸고 자살 시도도 몇 번씩이나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공포감이나 죄책감도 옅어져 거의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도 술 마실 때는 본인 입으로 헛소리할까봐 미친듯이 긴장하고 가끔씩 악몽을 꾸곤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래도 편해질까 싶기도 하고 본인이 지방으로 내려온 지 이제 10년이기도 해서 한번 써봤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2005년엔 고양이 학대범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머리 또는 허리에 못이 꽂힌 고양이들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였는데요.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 이 글을 썼던 사람이 진범인지는 글쓴이만 알고 있겠네요. 고양이에 못 박으면 재물손괴죄로 최고 5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못된 짓 해놓고는 발 뻗고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